안녕하세요, 닥살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진 편집 프로그램 스냅시드 어플에 대한 활용 강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할 건데요. 첫 번째 주제는 각종 툴의 용어 설명과 사용법 안내. 두 번째, 망친 풍경 사진 복원하기. 세 번째, 인물 사진 보정하기.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가능하면 알기 쉽도록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제가 세 가지가 있다 보니까 아마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설명을 같이 곁들이면서 하다 보면 좀 지루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풀 영상으로 제작을 한 다음에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클립을 잘라서 세 번에 걸쳐서 연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스마트폰을 만지는 그 순간순간들이 영상으로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요. 제가 얘기를 마치고 나면 잠깐 스톱 버튼을 누르시고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서 스냅시드 좌측 하단에 있는 이 스냅시드를 다운을 받으셔서 실행을 하신 다음 다시 돌아와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후보정을 해갖고 다시 스마트폰으로 받아서 아니면 컴퓨터에서 받아서 하기에는 이제 동선이나 시간적인 어떤 여유나 이런 공간적 제약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이 디카를 찍든 뭘 찍든 다 바로 스마트폰에 받은 상태로 바로 거기서 간단한 편집을 해서 뭐 밴드, 카페, 뭐 인스타 이런 곳에 이제 올리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에서 하는 그 편집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좀 부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화질 저하도 많고. 근데 오늘 소개하는 이 스냅시드는 화질 저하가 거의 없지는 않지만 매우 양호합니다. 수준으로 따지면 캐논 DPP 다음 어도비 포토샵 다음 넘버 3 정도라고 자신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 이제 스냅시드를 실행하셨다고 믿고요.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이렇게 프로그램에 깔려 있는 얘를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사진을 열려면 아무 곳이나 택하세요. 자, 탭을 하겠습니다. 갤러리 들어가서 뭐 제가 어제 촬영한 꽃 사진들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망가진 사진 한 장을 복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왜 이렇게 나왔냐면 어제 ND 필터를 가져가서 업링을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끼고 촬영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손으로 ND 필터를 박아 놓고 촬영을 하다 보니 치과하는 과정에서 이제 빗샘이 있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자, 요 화면 우측 상단 가운데 느낌표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미지 세부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메타 정보를 보면 조리개 20에 3.2초 ISO 100. 저 정도 어두운 게 찍히려면 3.2초가 나올 수가 없죠. 보통 뭐 20초 이상 아마 나왔어야 정상인데 측광하는 당시 빗샘이 있어서 밝게 인식을 해서 됐고 그리고 실제로 촬영하고 나서는 촬영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ND 필터를 제대로 막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심한 언더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이 사진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밑에 보면 마지막 편집, 포트레이트, 스무스 팝 이런 필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필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뭐 픽처 스타일이나 포토샵의 프리셋 같은 그런 거겠죠. 이거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이 스냅시드 자체에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대표적인 거를 표본화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이걸 만드는 것은 요 앞에 도구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요 각종 툴들을 조합을 해서 요 스타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스타일을 쓰실 때는 원판이 워낙 좋을 때
약간의 변화만 주고 싶다. 그럴 때는 뭐 얘를 한 번씩 클릭하면서 적당한 거를 쓰시면 되겠지만, 이런 온도 사진은 뭐 어떤 거를 적용해 봐도 한 방에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현재 유지로 다시 돌아가고요. 도구 버튼을 눌러서 기본 보정 좌측부터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각종 툴의 용어 설명과 사용법 안내를 할 건데요. 지금 뭐 사진 변화 이거를 완성한다는 느낌보다는 요 툴이 나오면서 생기는 이런 각종 아이템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기본 보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맨 위에 밝기라는 게 뜨고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뭐 하이라이트, 분위기, 채도, 따뜻함 이런 식으로 이제 툴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게 언더니까 밝기부터 복원을 해봐야 되겠죠. 자, 밝기를 자 올려보겠습니다. 아주 최대로 이제 밝기를 했네요. 미리 말씀드린데 우측에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 거는 딱 누르시면 요거 밝기 안부 끌어올리기 전에 이전 단계로 이렇게 돌아가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중간중간 찍으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밝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대비. 자, 대비를 내리면 이렇게 부해지죠. 대비가 강해지고, 그 다음에 채도, 색감, 파랗고 빨갛고를 끌어올리고, 이런 이제 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를 너무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하시면 사진이 엄청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컬러 노이즈도 심해질 수가 있고요. 하이라이트, 밝은 곳과 어둠을 동시에 다 끌어올리는, 이거 죽이는 거고요. 그런 역할, 음영, 대비, 그 다음에 따뜻함, 색온도가 높아지는 때 푸근한 붉은 빛을 띠게 되고요. 좀 차가운 빛을 띠게 됩니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뭐 이렇게 좀 차게도 하고, 별사진 같은 거 찍으면 이렇게 색온도를 낮춰주는 효과죠. 색온도 툴이 따로 있는데요. 여기도 비슷한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저장이 돼서 또 나옵니다. 다시 도구를 넣으시고 선명도가 나옵니다. 구조 선명도를 이렇게 올리면 전체적인 컬러란 디테일의 이제 선명도가 쭉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샤프니스 이 기능도 있습니다. 구조 선명도 같은 경우는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안 쓰시면 좋은 게, 이렇게 구조 선명도 끝까지 한 다음에 이렇게 올려보시면 이 컬러 노이즈들이 엄청 많이 끼면서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최소한만 이렇게 올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커브 활용하는 겁니다. 누가 만져놨네요. 이 커브 선이 보시면 왼쪽에 눈동자 좌측 커브만 RGB,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색상을 혼합한 그런 거고요. 빨간색, 레드, 그 다음에 그린, 블루, 밝기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RGB를 했을 때 만약에 이 사진의 종류가 레드, 그린 뭐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하면 RGB를 그냥 선택해서 가면 되지만, 이제 빨간색 색상에 대해서 따로 정밀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그러면 변화되는 게 보이시죠? 적당하게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돼요. 위로 가면 갈수록 요 그래프가 보이시죠? 좌측으로 가면 갈수록 이 레드 색상을 좀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 우측으로 가면 거의 뭐 레드가 이제 표현되지 않는 검정색 계통에 가까운데, 그쪽을 하게 되면 좀 더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디테일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을 이렇게 나누신 다음에 요 사이를 이렇게 흔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색의 변화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했다고 보고요. 자, 다음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색온도라는 거는 잘 아시죠? 높아질수록 따뜻해지고 낮아질수록 차가워집니다.
이렇게 색온도는 원하시는 방향만큼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틴트라는 것은 부드러운 색의 혼합이라는 뜻이고요. 틴트를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우측으로 하게 되면 약간 붉은색 계통의 핑크빛이나 이런 것들을 색을 혼합한 듯이 강렬하게 붉어지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붉은빛을 띠게 됩니다.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민트빛이 나죠. 약간 그린 쪽에 가까운 게 약간 부드러운 색감을 좀 더해주는데, 이것도 많이 사용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화별 버튼의 오른쪽 스포이드를 보시면, 우리들이 사진을 찍고 났을 때 화이트 밸런스, 하얀색이 하얗게 보여야 화별이 잘 맞은 건데요. 하얀색을 찍었는데 누렇게 떴다. 그럼 좀 문제가 있죠. 근데 그 화면 중에서 보면 흰색에 가까운 쪽에 이 스포이트를 딱 클릭을 하면 그거를 흰색으로 인식을 해서 모든 거를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지죠. 검은색을 쪽에 갖다 놓으면은 이게 붉은색을 흰색이라고 인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연두색을 갖다가 흰색이라고 인식을 하면 또 전체적인 색감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런 개념인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회전, 원근 왜곡, 자르기 버튼은 잘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회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원근 왜곡, 이것도 재밌는 기능인데요. 요즘 이 정도까지 이렇게 밀면 구도가 바뀝니다. 이렇게 구도가 바뀝니다. 대박이죠? 아래로 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부자연스럽긴 한데 검정색 스마트하게 이렇게 맞추는 게 있고, 구도에서 바뀌는 나머지 공간을 다 검정색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재밌습니다. 흰색으로 하게 되면 구도가 바뀌는 그 여백이 다 흰색으로 처리됩니다. 스마트 한다는 거는 그 주변에 이제 어떤 피사체를 인식해서 유사한 패턴을 좀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나중에 후보정으로 문질러 갖고 다 이렇게 까맣게 만들어 버리거나 옆에 거랑 끌고 와서 개인적으로 좀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별표는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자동 기능입니다. 자, 다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이 있고, 이 확장 기능도 재밌습니다. 이게 기본 3대2 우리 저건데요. 우측으로 좀 키우고 싶다 그러면 신기하죠. 3대2 있던 그 이미지를 유사하게 끌고 나가서 확장을 시켜줍니다. 사진을. 좀 자연스럽진 않은데요. 때에 따라서는 이게 상당히 유용한 기능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인데,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에 나가셔서 이제 이거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부분 보정. 사진이 좀 지저분하게 된 거는 이해하고 넘어가십시오. 이거는 이제 사용법을 안내해 주는 거니까. 인물 사진을 찍거나 꽃 사진을 찍게 되면 꽃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주변에다 얘를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에 밝기, 대비, 채도, 구조, 요 네 가지를 선택해서 부분만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생깁니다. 이렇게. 꽃 부분만 좀 더 채도도 높여주고 구조 작품도 주고 하면서 그것만 좀 변화를 많이 주고 저장을 하면 사진이 또 확 달라집니다. 인물 사진의 얼굴 부분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브러쉬 기능은 많이 이제 포토샵이나 써보시면 많이 쓰시지만, 밝게 어둡게 노출, 온도, 채도, 이 브러쉬들이 있습니다. 브러쉬는 이거를 선택을 해서 확장하면 브러쉬 툴이 작아져서 세밀하게 할 수 있고요. 크게 이렇게 하면 이게 브러쉬 툴이 커지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밝게 어둡게를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지우개에서 50 이렇게 올라가는데, 살짝 밝게 하게 해서 한다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거를 10까지 올려서 밝게로 가면 금방 확확 바꿔지겠죠. 이렇게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잡티 제거는 인물 사진 강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HDR 스케이프, 풍경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에 그 적용하는 건데요. 이것은 아마 원판을 딱 놓고 이거 한 번만 눌러서 강도 조정을 해서 가면 색 보정, 안부 복원과 명부의 복원을 적당히 할 수 있는, 한 방에 풍경 하나를 끝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원판이 좋아야 가능하지 이런 거에서는 뭐 쓸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화사한 글로우가 있죠. 발광 효과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발광 효과. 단순하게 프레쉬를 터뜨려서 한 것보다 뭐라 그러죠? 형광빛이 나죠.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은 가스 분자의 그 발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스 분자의 발광 효과이기 때문에 글로우가 마치 그 입자 사이사이에 하나씩 그래서 야광 그런 게 빛나듯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너무 심하게 하면 보기 안 좋습니다. 네. 적당히 살짝 원판만 좋으면 이렇게 많은 뭐 시간과 노력을 안 들이셔도 됩니다. 네, 이것도 따뜻함과 색음도에 대한 그런 게 있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 색조 대비 뭐 이건 다 아시죠? 밝은 톤을 끌어올려주고 중간 톤, 어두운 톤, 밝은 톤 유지 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조금씩 만지면서 사진에 대한 것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티지는 툴이 이제 밑에 있네요. 이거 우리의 색 빠진 청바지 같은 요즘 트렌드가 이렇더라고요. 인물 사진도 찍어놓고 빈티지 버튼 하나 이렇게 해갖고 아주 뭐라 해야 되나. 요즘 뭐 프리셋에 그 유료로 배포되는 프리셋을 보면 다 색 빠짐이라서 간단하죠. 돈 주고 사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다 하시면 됩니다. 빈티지가 있고 뭐 거친 필름 느낌 뭐 이것도 밑에 보면 툴들이 있는데 입자를 좀 이제 뭐 거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가끔 뭐 이렇게 강하게 하면 우선 유화 같은 표현도 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사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런지의 그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뭔가 어둡고 나쁘고 반항적인 어떤 약간 좀 반항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면 빈티지 비슷하게 해갖고 마치 그 담벼락에 막 라카로 그림 같은 그런 느낌이 막 표현이 돼요. 이것도 한 번씩 만져보시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레트로룩스라는 게 또 나왔네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합니다. 이것도 저는 잘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레트로룩스도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도구 느와르 영화 같은 거 아시죠? 이것도 좀 뭐 폭력적인 영화 뭐 이런 것 같아요. 좀 반항적인 어떤 그런 표현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 네. 별로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인물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3번에서 다시 하겠는데요. 사람 얼굴이 없으니까 이렇게 똑똑하죠. 없다고 나옵니다. 자세히 찾기 눌러봐야 안 됩니다. 취소하고. 이거는 인물 사진이 있는 걸 가지고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되게 신기한 기능입니다. 얼굴의 각도를 바꿉니다. 웃는 표정도 만들어지고요. 아웃포커스 기능은 이제 지정한 곳을 해서 흐림 강도, 그 주변부, 그 가운데 지정한 일정한 반경으로 가면서 점점 흐려지는 그런 심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음식 사진 같은 걸 찍어 놓고
요즘 뭐 카메라가 워낙 잘 주죠. 음식 사진 찍어 놓고 음식에 맞춰 놓고 나머지를 이렇게 적용을 하면 주변들이 이제 좀 이렇게 아웃포커싱이 되면서 주제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네트. 비네트 기능이 아마 이 아웃포커스랑 좀 유사한데요. 비네트 기능은 주변부터 이렇게 가해로 뭐 이렇게 물결 쳐 나가듯이, 아니면 자, 내부 밝기로 들어가면 이렇게 바깥이 까마지고 가운데가 하얘지는, 반대로 이렇게 밀면 또 반대 현상이 나오죠. 이런 것도 뭐 주변에 지저분한 게 많고 하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죽여버리시는데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중 노출이 있죠. 이중 노출은 이것도 되게 재밌는 기능인데요. 똑같은 요즘 바디에 다중 노출해서 3컷, 뭐 9컷, 7컷 이렇게 찍은 거를 자동 합성 시켜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노출을 좀 찍고 싶다. 그러면 30초짜리 장노출을 9컷을 찍어서 4분 30초를 만들죠. 4분 30초씩 만든 거를 한 10장을 찍으면 43분짜리 이제 장노출이 되겠죠. 노출이 컷마다 노출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빛의 변화에 따라서 뭐 노출 오버나 이런 것도 안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럼 9장씩 찍은 거를 한 10장을 갖다 쭉 찍은 다음에 갖고 들어왔다고 치면 이중 노출이란 게 있고요. 기존에 이제 첫 번째 노출 사진을 갖다 놓고 요거를 클릭하시면 다시 갤러리에서 뭐 그거랑 유사한 걸 내가 이제 이렇게 만약에 하늘 컷을 똑같은 거 쫙 찍은 게 이렇게 다중 노출 찍은 거라고 하면 얘를 딱 클릭을 해서 갖고 오면 여기 덮어집니다. 같은 식으로 10번, 20번, 30번을 계속해서 하면 이렇게 되죠. 43번. 별개적 프로그램을 쓰면 좋겠지만 만약에 휴대폰으로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30초짜리 장노출 내지는 뭐 1분짜리 장노출을 갖다가 2시간 동안 찍은 거를 한 장 계속 엎어주면 그냥 별 궤적 사진이 완성될 수도 있겠습니다. 재밌죠? 자, 그다음에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텍스트는 이제 글씨 넣는 건데요. 여기다 뭐 내 도장 툴을 이쁘게 갖고 와서 해놓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에다 도장 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요거는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죠? 자, 프레임 버튼 들어가면 이렇게 액자 툴들이 나오죠. 자, 액자 툴을 하나 내 프레임 너비가 나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프레임이 두꺼워져요. 얘를 저장을 한 상태에서 다시 프레임을 들어가서 만약에 또 이번엔 까만색으로 또 지저분한 좀 그렇네, 그죠? 그러면 이렇게 깨끗한 까만색으로 해서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이중 액자를 설정을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1편으로 각종 툴의 용어 설명과 사용법 안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망친 풍경 사진 복원하기, 방금 전에 그 사진호를 가지고 복원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보내기 하는 과정을 또 이어서 쭉 설명을 드릴 건데요. 뒤로 버튼을 누르고 여기 보시면 그냥 되돌리기 해버리시면 돼요. 처음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한 번에 돌아갑니다. 간단하죠? 자, 지금부터 제대로 망친 사진 복원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심한 언더라서 이것은 이 정도 언더면 DPP나 거기 가서 살려도 깨끗하게는 안 살립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한번 보십시오. 일단 밝기를 필요한 만큼 이렇게 끌어올렸는데도 좀 어둡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밝기 하나만 조정한 다음에 적용을 하고 다시 도구를 클릭하십니다. 자, 보정. 다시 또 밝기. 이 정도면 되겠죠, 그죠? 이 정도면 되는데 워낙 언더를 끌어올려다 보니까 약간
좀 부자연스러움이 살짝 보이는데 뭐 이 정도는 대단히 양호한 겁니다.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기본 보정을 들어가서 대비를 해서 색감, 음영의 차이를 조금씩 줘봅니다. 채도에서 파란색을 좀 더 강조해주고요. 이끼들이 있으니까 파란색을 너무 심하게 하면 되게 좀 부자연스럽게 뭉개져요. 이 색 노이즈가 많이 끼고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분위기는 푸른색이니까 따뜻한, 뭐 이거 화사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데, 이건 좀 화사한 게 낫겠네. 너무 언더라서. 자, 분위기도 좀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하이라이트, 밝은 색을 쫙 끌어올려줍니다. 아까 그 밝기 조절로 너무 끌어올렸을 때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게 생겼었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하얀색이 표현이 되면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끄집어 올려주시면 부자연스러움이 좀 뭉개져요. 좀 더 자연스러워짐이 생겼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음영. 약간 쨍한 사진. 뭐 이렇게 뭐가 끈적끈적한 사진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저는 이 단어는 좀 너무 어두웠으니까 하얀 쪽으로 끌어내도록 화사한 쪽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따뜻함. 색온도 개념이죠. 이렇게 하면 파래지고 올라가는데 이것도 살짝 끌어올려서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명도. 선명도 정도만 구조 선명도를 많이 하면 보세요. 저 올렸다고 치는데요. 이 아주 지저분하죠. 색 노이즈가 아주 뭐 대박입니다. 대박. 이러면 안 됩니다. 티가 안 날 정도로 이렇게 확대시킨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조정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선을 근데 제가 볼 땐 이거는 안 되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하면 너무 부드럽게 나가고 약간 구조를 빼버리겠습니다. 차라리 대신 그 다음에 샤픈을 샤픈도 너무 많이 올리면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한 이 정도만 적용을 해서 꽤 괜찮게 살아났죠. 그 다음에 뭐를 해볼까요? 화별도 뭐 화사한 걸로 한번 떠볼게요. 오늘은 어둠의 사진을 밝은 쪽으로 끌어내리는 과정이니까 너무 좀 이것도 심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여기가 아까였고요. 천천히 올려서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도의 발광을 좀 살짝만 주겠습니다. 따뜻함. 오늘은 좀 따뜻한 거니까 차갑게 가 있던 것을 살짝 우측으로 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저거 하면은 뭐죠? 도구에서 프레임이 사진 색이 어두우니까 같은 검정색도 좋고 업로드할 때 밴드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이 까마니까 같은 검정색을 하면 별로 이렇게 좀 도드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해서 이 정도 이렇게 하면서 주변부를 이렇게 좀 잘라내는 그런 적당히 두껍게 이 정도만 해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측에서 설정을 하시면 이제 이미지 품질 나오시죠. 여기 형식 및 품질은 무조건 100%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다운받은 거 같지만 원본이 그대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 안에요. 이 휴대폰에서 로우로 촬영한 거를 그대로 받아서 보니까 아까의 메타 정보가 4.7메가에 원본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JPG로만 자체 캐논 프로그램이 JPG로 변환을 해준 거예요. 픽처 스타일도 적용이 안 된 원본 이미지 그대로 JPG로 압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했기 때문에 원본의 손실이 적은 겁니다. 이 정도로 끌어올리시면 DPP나 포토샵에서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시간 많이 들어도 하면 되겠죠. 다단계로 조금씩. 근데 완전 노가다가 되죠. 자, 내보내기 할 때는 이렇게 해서 공유는 여기서 바로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네요. 지금까지 내가 손댄 것들이 이렇게 저장이 딱 된 다음에 뭐 카카오톡 밴드 이렇게 바로 올릴 수도 있고요. 뒤로 나가서 내보내기 저장을 누르면 내보내기를 누르면 아까 저장은 됐고 내보내기를 누르면 뜬 게 다시 한 바퀴 돌면서 스냅시드라는 폴더가 만들어져서 저장이 돼 있을 겁니다. 스냅시드라는 폴더가 돼서 저장이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진을 또 이제 보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기능입니다. 픽처 스타일이나 프리셋, 이 프리셋 같은 거 돈 주고 막 사서 쓰죠. 내가 원하는 색감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그날에 찍은 사진에 유사한 패턴과 밝기를 가진 분위기를 가진 사진이 뭐 여러 장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 한 장을 해서 최대한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자 열기를 버튼을 누르면 다시 해서 아까 온덱스 여기서 망가졌던 사진 어딨냐. 네. 요 사진이 아까 방금 전에 작업한 거고요. 이것도 그 옆에서 비슷하게 망가졌던 사진이죠. 걔를 불러놓고 보면 맨 왼쪽에 마지막 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이전 사진을 전체 편집한 거를 여기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클릭을 한 번만 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편집이 끝났습니다. 재밌죠? 망친 풍경사진 복원하기 강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인물사진 보정하기를 할 건데요. 제 사진이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예. 삭제돼 버리고 나가죠. 예. 그냥 아까 저장은 안 눌렀으니까 두 번째 4번이니까 그냥 열기를 누르면 삭제돼 버리고 나갑니다. 인물 사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못생긴 제 얼굴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EOS M5로 촬영한 거네요. 경주에 가서 촬영을 했는데 리사이즈가 됐네. 원본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게 원본? 일단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찍은 게 아니라 그때 그 회원님, 아는 회원님을 만나서 그분이 나를 촬영을 해주신 것 같아요. 포트레이트 한 번을 원본이 좋지 않아서 한 방에 해결이 안 됩니다. 변화된 거 보이시죠? 자, 얼굴을 한번 확대해 볼게요. 현재 유지, 그 다음에 포트레이트, 현재 유지, 포트레이트.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별로 안 좋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베이스에 있는 이 툴들은 원판이 좋았을 때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서 조금씩 적용해서 이제 쓰시면 됩니다. 자, 도구로 들어가서 뭐 선명도 이런 거 다 빼치우고요. 인물 사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스포트라이트 또 밑에 이렇게 딱 있어요. 얼굴 쪽에 뭐 괜찮습니다. 피부 보정 쫙 있죠. 확대를 해놓고 피부 주변을 뭉개주죠. 그런데 보면 이 앞면은 얼굴로 인식을 안 하네요, 그죠? 워낙 못생겨서 그런가 봅니다. 지금 이 피부 보정 이걸 보시면요, 그 픽처 스타일 언샷 마스크 같은 그런 기능이에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중간 있고 곱게 있고 창백하게 있고 곱게 정도로 해서 나도 좀 곱고 싶습니다. 적용을 하니까 귀 쪽은 얼굴로 보고요. 뭐 다른 데는 얼굴 안 보이나 그래요. 다시요.
인물을 찾을 수 없답니다. 사람으로 인식을 안 하네. 자세히, 나가, 됐습니다. 나 이제 얼굴 방향 하는 거, 또 못 찾네. 환장하겠다. 에이, 빈정상에서 이제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아웃포커싱도 뭐 이렇게 좀 뭐 적용해 보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해서 느낌을 좀 살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피부 보정은 아까처럼 하시면 돼요. 또 한 가지, 부분 보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사람 얼굴을 인식 안 한다면 또 저한테는 이 부분 보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부분만 다. 에이씨, 밝게. 대비도 좀 화사하게, 채도도 좀 올려주고, 구조도 싹. 어휴, 잠깐만. 좀 낮았죠, 그죠? 요 다음에, 얼굴 보정이니까, 진짜, 이쁜 사람을 하나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잡티 제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티 제거가, 이거, 재밌어요. 이렇게. 확대하는 때, 이, 영역은 확대하는 사이즈에 따라 이렇게 조금 바뀌죠. 최대한 확대해서, 이렇게 점만 보세요. 재밌죠. 거기 포토샵에 있는 그런 기능하고 뭐 유사합니다. 이렇게만 문질러셔도 돼요. 이렇게. 근데 아까 이 아저씨가 이 사진, 내 얼굴을 사진으로, 얼굴 사람으로 인식을 안 한 바람에 이런 문제가 좀 생기긴 했는데, 이렇게 잡티 제거를 먼저 이렇게, 패턴이 비슷한 것들은 아까 얼굴 보정해서 그거만 조정해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싹 뭉개지면서 원하는 만큼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때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잡티가 좀 심하게 있는 거는 고기가 좀 그래도 윤곽이 나요. 그래서 보시면 도구 잡티 제거를 먼저 한 다음에 인물 사진에 들어가서 알았어. 아까 보셨죠? 인물 사진에 들어가면 무슨 뭐 하이라이트 있고 뭐 피부 보정 있고 그걸로 해서 이제 해주시면 돼요. 이거 근데 기분 나쁘네. 자, 이 상태에서 또 저장을 하면 저거 되고요. 내보내기 한번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저장을 하고 나서 오래 걸리네. 이게 사람으로 안 보더니 이 몇이야? 바빠. 저기요. 이 다시요. 자, 취소. 렉이 걸려버렸습니다. 오늘 홍명 완전히 굴욕의 날입니다. 굴욕의 날. 자, 아셨죠? 자, 이 상태로 이제 하면 됩니다. 나가버리게 해버리겠습니다. 자, 인물 사진 보정하기까지 끝났죠, 그죠? 이것도 아까처럼 같은 네, 됩니다. 됐습니다. 사진이 저장됐습니다. 고맙다. 자, 이거 한번 하나를 이렇게 인물을 하나 잘 정상스럽게 했다고 보시면 이제 똑같이 유사한 사진을 갖고 와서 마지막 손질을 그냥 눌러버리시면 아까는 유사하진 않았죠, 그죠? 좀 사람같이 생겼는데 사람으로 인식을 안 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이 사진을 찍고 와서 뭐 보정을 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뺏겨요. 그리고 그럴 시간도 없지만 바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트레스가 돼요. 사람을 찍으면 그 피사체한테 이쁘게 만들어 줘야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고 시간은 없고 피곤한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오늘 스냅시드 활용 강좌를 좀 안내해 드렸습니다. 총 런타임이 지금 40분이니까 클립을 안 자르고 그냥 한 방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푸푸 사진작가 클럽 형님, 누님, 친구, 동생분들 다 아시는 분들은
요거를 갖고서 이렇게 더 주변 분들한테 더 알려주시고요. 이걸 처음 마음에 드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요거를 좀 활용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제 인스타 아이디 거기 써놨습니다. 네, 팔로우 해주시고요. 자주 소통하기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